인생이 이른바 잘 풀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거나 타고난 재능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뇌의 구조와 신경 전달 물질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최적화하는 특정한 습관을 일상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신경가소성, 즉 우리의 뇌는 경험과 습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편성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들의 공통된 뇌과학적 습관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작은 성취를 통한 도파민 선순환 구축. 도파민 선순환 구축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는 바로 게임의 퀘스트 깨기나 작은 눈덩이 굴리기입니다. 아주 쉽게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쪼개서 설명해 드릴게요. 1. 도파민은 행복이 아니라 파이팅 호르몬입니다. 보통 도파민을 단순히 기분 좋아지는 물질로만 알지만 뇌과학에서는 이거 해볼 만한데?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등을 떠미는 동기부여 호르몬으로 봅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짜릿한 성취감을 느끼게 한 뒤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연료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2. 뇌는 목표의 크기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게 핵심. 우리 뇌는 신기하게도 100억 벌기 같은 엄청난 목표를 이뤘을 때나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같은 사소한 것을 해냈을 때나 똑같이 성공했다 라고 인식하고 도파민을 줍니다. 만약 하루에 책 한 권 다 읽기를 목표로 세우면 뇌는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큰 부담을 느껴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책 딱 한 장만 읽기로 목표를 아주 낮추면 순식간에 해내고 뇌로부터 도파민 보상을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선순환의 마법. 이 원리를 이용해 하루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바로 도파민 선순환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1단계 아주 작은 성취, 아침에 일어나서 5초 만에 이불을 반듯하게 편다. 2단계 도파민 분비, 뇌가 오늘 첫 미션 성공. 기분 좋은데? 라며 도파민을 조금 뿜어냅니다. 3단계 다음 행동으로 연결, 뇌에 연료가 들어왔으니 그럼 내친김에 양치도 하고 가볍게 스트레칭도 해볼까? 하고 다음 행동을 할 에너지가 저절로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억지로 의지력을 쥐어짜며 고통스럽게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아주 작고 만만한 목표 미끼를 하루 곳곳에 깔아둡니다. 그리고 그걸 달성하면서 얻는 도파민을 간식처럼 주워 먹으며 눈덩이를 굴리듯 점점 더 큰 목표로 나아가는 자동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당장 퇴근하고 신발 가지런히 벗기나 책상 위 컵 하나 치우기 같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크고 무거운 뇌를 기분 좋게 움직이게 만드는 첫 번째 도파민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2. 뇌의 비료, BDNF를 분비시키는 규칙적인 운동. BDNF를 분비시키는 운동에 대한 가장 쉬운 비유는 바로 메마른 화분에 최고급 영양제 뿌려주기입니다. 우리의 뇌를 식물이 자라는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3가지 핵심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1. BDNF는 뇌에 뿌리는 기적의 영양제입니다. 우리의 뇌신경세포 뉴런들은 나뭇가지처럼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나뭇가지들이 시들시들해지고 뚝뚝 부러지면서 기억력도 깜빡거리고 머리도 멍해집니다. 이때 BDNF,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역할은 단순합니다. 시들해진 뇌세포 화분에 꽂아주는 강력한 비료입니다. 이 비료가 뿌려지면 죽어가던 뇌세포가 다시 싱싱해지고 심지어 새로운 아기 뇌세포들이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2. 머리가 팽팽 돌아가게 만드는 고속도로 공사.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낼 때는 뇌세포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BDNF가 뇌에 충분해지면 뇌세포들끼리 손을 맞잡는 연결망이 아주 튼튼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예전에는 좁은 흙길이라 뇌 속의 정보가 느리게 전달되었다면 BDNF가 분비된 후에는 정보가 쌩쌩 달릴 수 있는 8차선 뻥 뚫린 고속도로가 깔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복잡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 이 영양제를 얻는 유일한 스위치, 숨이 차는 운동. 안타깝게도 이 훌륭한 비료는 약국에서 알약으로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뇌가 스스로 만들어내게 해야 하는데 그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스위치가 바로 심장이 뛰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나 빠른 걸음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해서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숨이 차오르면 우리 몸은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뇌로 펌프질에 뿜어 올립니다. 뇌는 이 혈액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인가? 뇌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살아남아야 해. 라며 BDNF를 샤워기처럼 콸콸 쏟아냅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기를 쓰고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몸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뇌에 기름칠을 하고 최상의 작업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들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 약간 숨이 차고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동네 한 바퀴 빠르게 걷기만 하셔도 여러분의 뇌에는 이미 최고급 영양제가 듬뿍 뿌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3. 명상과 메타인지를 통한 편도체 안정화. 명상과 메타인지를 통한 편도체 안정화를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오작동하는 뇌 속의 화재 경보기 끄기입니다. 우리 뇌를 하나의 커다란 회사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핵심으로 쪼개서 설명해 드릴게요. 1. 편도체는 뇌 속의 초예민 화재 경보기입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편도체라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은 불안, 공포, 분노를 감지하는 화재 경보기 또는 경비견 역할을 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생존 장치였죠.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 경보기가 너무 예민해졌다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카드값이 많이 나오거나 누군가 내 카톡을 읽씹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에도 뇌는 비상사태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라며 시끄럽게 사이렌을 울려댑니다. 2. 경보기가 울리면 뇌의 이성적인 CEO가 마비됩니다. 우리 뇌의 이마 쪽전두엽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최고 경영자 CEO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편도체라는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게 울려대면 뇌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정작 똑똑한 CEO는 귀를 막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몹시 화가 났을 때나 멘붕에 빠졌을 때 홧김에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아차, 내가 미쳤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경보기가 울려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조종대를 뺏어버린 것이죠. 3. 메타인지, 경보기를 끄는 마법의 드론 띄우기.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 시끄러운 경보기를 재빨리 끄는 기술을 매일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과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란 쉽게 말해 나 자신을 유체이탈해서 또는 드론을 띄워서 관찰하기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같이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내 감정을 중계방송하는 것입니다. 오, 내가 지금 상사 때문에 속으로 몹시 빡쳤구나. 내가 내일 있을 발표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고 불안해하고 있네. 이렇게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제3자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 그 짧은 순간 신기하게도 뇌는 어라? 진짜 호랑이가 나타난 게 아니네? 하고 화재 경보기를 꺼버립니다. 결론적으로 가부좌를 틀고 폭포수 아래서 득음하듯 거창한 명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폭발하기 직전이거나 머리가 복잡할 때 잠시 눈을 감고 스으 푸우 하고 길게 심호흡을 3번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 예민해졌구나 라고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 경보기가 꺼진 자리에 이성적인 CEO가 다시 돌아와 위기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도와줄 것입니다. 4. 의도적인 긍정과 감사로 신경회로 재배선. 의도적인 긍정과 감사로 신경회로 재배선을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뇌 속의 긍정 전용 고속도로 건설하기 또는 뇌라는 숲의 새로운 오솔길 만들기입니다. 우리의 뇌를 거대한 숲이라고 상상하고 3가지 핵심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1. 뇌는 자주 다니는 길을 고속도로로 만듭니다.
뇌과학에는 아주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뇌 속의 생각은 전기 신호처럼 흐릅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면 그 생각에 관여하는 뇌세포들 사이에 튼튼한 길이 생깁니다. 숲에서 사람들이 자꾸 지나다니면 길이 반질반질해지는 것과 같죠. 더 많이 반복하면 그 길은 나중에 초고속도로가 되어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본 뇌는 부정적인 길을 선호합니다. 안타깝게도 인류의 조상들은 생존을 위해 호랑이나 독버섯 같은 위험에 민감해야만 했습니다. 그 DNA를 물려받은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긍정보다 부정을 5배나 더 강하게 기억하고 받아들이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뇌는 자꾸 걱정, 불평, 불안이라는 오래된 비포장도로로 빠져들게 됩니다.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은 뇌 속에 불평 고속도로가 깔려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거리를 빛의 속도로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3. 의도적인 감사는 긍정 고속도로를 까는 공사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고 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슬러 의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냅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행동이 바로 잡초가 우거진 긍정의 숲에 괭이를 들고 들어가 새로운 오솔길을 내는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이 오솔길이 점점 넓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결국 뇌 속에 긍정과 감사의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예전에는 걱정부터 하던 상황에서도 뇌가 자동으로 감사와 해결책을 먼저 떠올리는 운 좋은 뇌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도파민이 펑펑 쏟아집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뇌과학적인 근육 훈련입니다. 뇌는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대로 모양을 바꿉니다. 신경과 소성. 오늘 당장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오히려 좋아. 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뇌숲에서는 부정적인 구도로를 폐쇄하고 싱그러운 긍정 고속도로를 까는 첫 번째 삽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5. 글림프 시스템을 가동하는 깊은 수면. 글림프 시스템이 가동되는 깊은 수면을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모두가 퇴근한 밤 뇌라는 빌딩에 출동하는 야간 특수 청소반입니다. 우리의 뇌를 바쁘게 돌아가는 거대한 사무실이라고 상상하고 3가지 핵심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1. 뇌가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독성 쓰레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낮 동안 공부를 하고 업무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뇌를 사용할 때 뇌세포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태웁니다. 자동차가 기름을 태우면 매연이 나오듯 뇌세포도 에너지를 쓰고 나면 찌꺼기를 배출합니다. 이때 나오는 대표적인 쓰레기가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이 쓰레기들이 제때 치워지지 않고 뇌에 덕지덕지 쌓이면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이 오고 장기적으로는 뇌세포를 파괴해 치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2. 글림프 시스템. 뇌세포가 쪼그라들며 시작되는 물청소. 낮에는 뇌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청소부가 활동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뇌세포들이 스스로 크기를 약 60%나 쪼그라뜨려 세포와 세포 사이에 넓은 틈을 만들어냅니다. 길이 열리면 대기하고 있던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뇌 속으로 쏴아 밀려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강력한 수압으로 낮 동안 쌓인 독성 쓰레기들을 말끔히 씻어내어 뇌 밖으로 배출해버리는 초강력 물청소 과정입니다. 3. 청소와 함께 진행되는 기억의 파일 정리. 야간 특수 청소반이 쓰레기를 치우는 동안 뇌의 한쪽에서는 야간 사서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낮 동안 겪은 수많은 정보와 경험들은 임시 보관함에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잘 때 뇌는 이 임시 파일들 중 쓸모없는 것은 휴지통에 버리고 중요한 정보만 골라 영구 보관함으로 옮겨 단단히 저장합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오히려 어제 안 풀리던 문제가 맑은 머리에서 번뜩이며 풀리거나 암기했던 내용이 더 잘 기억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잠을 줄이는 것은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 뇌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밤에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를 보며 잠을 설치면 뇌는 아직 낮은가 보네 하고 착각하여 뇌세포를 수축시키지 않고 청소반을 출동시키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수면을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뇌 성능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중요한 투자로 생각하고 하루 7에서 8시간의 깊고 어두운 밤잠을 사수해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5가지 뇌과학적 습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핵심 멘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매일매일 뇌에 새겨넣는 물리적인 조각입니다. 이 모든 습관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진리는 바로 우리의 뇌는 평생에 걸쳐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성취로 도파민을 깨워 스스로를 응원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뇌에 영양제를 뿌려주며 심호흡으로 마음속 화재 경보기를 끄고 의도적인 감사로 긍정의 고속도로를 깔며 깊은 잠을 통해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 작고 사소한 뇌 사용법을 일상에서 실천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뇌는 갑작스럽고 거창한 변화를 오히려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오늘 밤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푹 자는 것, 혹은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반듯하게 개는 것, 그 아주 작고 만만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운이 따르는 뇌로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뇌 속에 새롭게 깔리게 될 멋진 긍정 고속도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